술을 끊고도 괜찮네 생각보다 하시니까 이제는 정말 안 마실 자신 있어요 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소름이 쫙 돋습니다. 이게 아닌데. 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수근 임수근입니다. 남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짜오신 건가? 오졌다. 좀 어두운 얘기긴 한데 의사들마다 과마다 약간 두려운 순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잘 오던 환자가 갑자기 연락을 했대. 그럴 때 약간 섬뜩하다고. 혹시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다른 경우들이 있으신지? 두려웠던 네, 순간들. 두려웠던 순간. 내 순간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약간 무서워진다. 위험 신호를 일단 말씀을 드려야겠다. 보이나요, 의사들? 위험 신호는 근데 교과서적으로는 뭐 위험도를 뭐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맞아요. 네. 위험도나 심각도를 체크하는 척도들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너무 알코올 문제가 심한데 계속 혼자 사시고, 그리고 같이 지내던 반려동물이 최근에 사망을 하고, 그래서 또 이제는 나는 살 이유가 없다, 차분해지고 정말 정리가 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이 다음 외래 때 연락이 없고 안 오시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때는 좀 불안해지긴 합니다. 많이 무서운 순간이죠. 그래서 실제로 좀 위험 사인을 보내시는 분들은 주변을 정리하려는 듯한 모습이나 말씀들을 이제 면담 중에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이번에 무슨 머리 해보고 싶어요, 암색해보고 싶어요, 이런 어떤 미래 활동이나 기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뭔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리된 듯한 차분한 듯한 느낌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있고, 진짜 우울증이 너무 심할 때는 어떤 얘기들을 하시냐면 죽을 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정말 그런 극강의 어떤 무기력함과 막 무의욕을 보이시다가 살짝 기운이 이제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병원에 안 오신다. 이럴 때는 좀 무서운 순간이죠.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아무래도 시도를 한다거나 위험성이 있는, 한마디로 죽을 힘은 나기 시작하는 정도의 단계에 올라왔을 때 갑자기 안 오신다거나 장기간 연락이 안 된다거나 하면 두려운 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조현병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통틀어가지고 이 경우가 제일 걱정되고 무서워요. 이거는 진짜 찐. 이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말씀하셨던 게 네. 이게 제일 위험한 순간. 맞아요. 그게 제일 정말 머리털이 곤두설 정도로 약간 좀 맞아. 그리고 이제 전 입원 병동에 있을 때 이제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도 입원을 하시는데 처음 입원을 하셨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나가시면서 저는 이제 다시는 술 안 먹을 자신 있어요. 이럴 때 전 너무 겁납니다. 반대로요? 너무 겁나는 순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야 뭐 지금도 저 있어요. 한 분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알코올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사실 보다 안 무섭지가 않아요. 찜찜하네. 찜찜하고 무서워. 정말 진짜. 찜찜하네. 오히려 자신감이 있어 보이면 네. 왜냐면 사실 중독이라는 건 내가 이 뇌에서의 어떤 엄청난 갈망과 싸워야 되는 것들이 있고, 실제로 신체적인 반응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어떤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중독 치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서렌더라고 그러죠. 항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그 중독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몸도 건강해지고 이제 내가 술을 끊고도 괜찮네 생각보다 하시니까 이제는 정말 안 마실 자신 있어요 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소름이 쫙 돋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정말 뭐 환자 의사 관계가 괜찮으면 또 그거를 좀 걱정을 하고 다시 또 좀 흔들릴 때 끌어오는 이런 게 되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은 뭐 자기는 을 의지로 참아낼 자신이 있다 그러셔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전 뭐 솔직히 안 봐도 비디오예요. 참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 혼자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그걸 받아들여야지 주변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환자가 뭐 퇴원을 할 때 이런 말을 하면 약간 안심이 된다는 있나요? 알코올 중독이죠. 안심. 저는 없어요. 전 진짜 없어요.
꼭 안심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끊은 사람을 보신 적은 있나요? 실제로? 아 그럼요. 비율이 한 몇 %? 이것도 이제 뭐 연구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중독 전문의를 하셨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8% 정도 된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을 하셨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92명은 다시 술을 먹게 된다. 일리가 있죠. 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그 8% 안에 들기 위해서는 한 번 시도를 하면 8%인데 두 번 시도를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여튼 한 번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도전하는 가치는 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못 끊을 확률이 그러니까 92%네요. 훨씬 높죠. 높다고 네. 봅니다. 그냥 못 끊는 거라고 보면 돼요. 중독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만약에 그 의지를 가졌는데도 실패했다라고 해서 뭐 졌다 패배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거니까. 어려운 건 맞습니다. 네, 저는 뭐 사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 무서운 건데 원장님 저 남자친구 또 생겼어요가 왜요? 너무 무서워요. 이번에 또 어떤 꾸러기 같은 말썽을 부리고 또 오려고 또 이러십니까?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 관계가 파괴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이 보셨잖아요. 아주 많이 보죠. 네, 파괴적인 만남에서 뭔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겠다 하고 있는 와중에 또 금사빠. 내가 누군가한테 매달리고 밀쳐지고 다시 매달리고 결합하고 이런 관계에서 다른 방식의 관계는 좀 익숙지 않은 거죠. 그러면 또 그런 사람을 또 귀신같이 알아보는 분들이 있고 또다시 그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비극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불안정한 애착 유형이라고 하죠. 그런 걸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금사빠도 많고 이제 사랑에 굉장히 목마른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임 원장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건데 이번 사람은 달라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앞으로 펼쳐질 스토리가 이렇게 쫙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사실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애착 유형 안에서 좀 반복적인 문제가 생기고 금세 사랑에 빠졌던 만큼 금세 실망하거나 식기도 하는데 너무 그런 기대하는 모습, 이번엔 다를 거라는 어떤 기대하는 모습을 보면 염려가 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좀 환자랑 신뢰관계가 생겼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한숨을 푹 쉬기도 해요. 이거 약간 들으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기도 그쵸. 하죠. 이제 좀 신뢰관계가 생긴 경우. 신뢰관계가 생겼을 때입니다.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몇 번 이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약간 감이 오는 건데 그럴 때 있잖아요. 환자분이 오시다가 한참 안 오시다가 갑자기 보호자분이 내원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분명히 어떤 사고가 생긴 거거든요. 자를 하셔서 이미 뭐 생을 마감하신 경우도 있고 어디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거나 뭔가 가족분이 그런 안 좋은 사건 때문에 이제 이전 진료 기록을 받으러 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몇 번을 겪다 보니까 환자분이 오시다가 안 오시는데 갑자기 보호자분이 오셨대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는 정말 덜컥합니다. 그런 순간 있으시죠? 저도 꽤 있죠. 꽤 있고. 약간 덜컥해요. 진짜. 1년도 넘게 안 오시던 분이 보호자분이 오셔가지고 진료 기록 받아가실 때는 사망하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의사들도 그런 일을 많이 겪어도 뭐 익숙해지지는 않나 보네요. 생각이 많아지죠. 생각이 많아집니다. 익숙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촉이 생긴달까. 저도 예전에 봤던 환자분이 이제 지도를 반복하시고 입원하시고 퇴원하셨다가 하셨던 분이 계신데 항상 그렇게 입원을 하셨다가 이번엔 잘 살 거예요 하고 퇴원하셨다가 다시 입원하시고 하셨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오셨다는 딱 접수를 듣고 이제 좀 덜컹했는데 다리가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지금 뭐 처방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오셔서 그때도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운 순간은 정신과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정신과 의사의 숙명인 것 같아요. 네. 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올 수가 있다. 의사가 두려워하는 순간, 두려워할 수 있는 순간은 사실 뭐 그만큼 의료진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을 해야 되는 사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아요. 우리가 또 그만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순간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조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경각심이라는 말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각심을 가진다는 거는 또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나의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 내가 위기 상황이다 하면 언제든지 같이 만나 뵙고 계시는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고 이후의 해결 방법을 잘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